청와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튜브는 하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선일보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가 청와대에서 발표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사이버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이버 전략들, 사이버 정책들 이런 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전문을 공개했는데, 사실상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도 이날 공개된 사이버 안보 전략 책자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책자에는 북한이나 북이라는 표현도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세운다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에 사이버 안보가 있는 나라가, 사이버 공격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당신의 지갑, 즉 카드가 어디에서도 결제되지 않는 현상 이미 우리 한번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은행 구자가 확 잠겨버리는 현상 이미 경험했죠. 카톡,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게 몽창 안 되는 것도 경험했죠. 전부 북한의 공격 아니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순간에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칩시다. 당신의 돈은 한 푼도 찾을 수 없고 카드도 정지되고 오직 주머니에 있는 현금만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지금 요즘 현금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그리고 카톡과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이런 게 사이버 공격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키우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전략입니다. 최소 7,700명의 천재들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키워요. 키워서 직업도 주고, 국가가 도적질에, 다른 나라 도적질에 앞장서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뿐만 아니죠. 다른 은행이나 다른 지갑들, 개인들까지도 주머니 털어가는 도둑질에 천재들을 투입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운용부서는 국방위원회, 요게 지금 국무위원회로 바뀌었죠. 여기 김정은이가 대장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총참모부, 여기서는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정찰 총국이 있고, 조선노동당의 통일선전부가 있고, 문화교류局이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봅시다. 사이버 공격 조직은 아무래도 정찰 총국이 제일 앞장서가 91소, 31, 32소, 자료조사실, 기술정찰조 이런 110연구소 이런 데가 있는데 91소가 해커 부대고 자료조사실은 주요 시설 해킹하는 거고 91소는 주로 돈 털어가는 데입니다. 소니 픽처스 사건 혹시 아시나요? 소니에서 김정은을 웃기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인터뷰였는데 인터뷰 개봉 초기 시절에 개봉을 포기하게 압박을 넣기 위해서 해킹을 한 게 2014년입니다. 은행 해킹은 이 애들이 간독한 게 미 연방준비은행 FRB 있죠. FRB에서 8,100달러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게 2016년 2월 달이고요. 필리핀 은행, 베트남 은행 사이버 강도질을 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암호화한 뒤 협박해서 자료를 암호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돈 뜯어가지고 갈취하고 암호 해제해주기도 하고, 이때 150개 국가의 컴퓨터 30만 대 이상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2017년 5월입니다. 이거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알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탈취하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팔콘 코인을 공격해가지고 코인이즈 등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내고 또 해킹했네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780억 원 이상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이 도둑질 해가는 것을 장려하고 국가가 이 도둑질을 기획하고 인재를 키우고 천재를 투입하는 나라, 그리고 그 천재가 도둑질 해오면 잘했다고 상 주는 나라,
도둑질을 일상화시키고 도둑질에 대한 도덕적 개념을 상실시키는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그걸 빼고 사이버 안보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 사이버 안보 전략은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있어나만 한 거가 되겠죠. 이걸 다 빼버리면은 이게 FBI가 지명수배, 공개 수배하고 공개 기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박진혁이라는 사람인데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잘합니다. 해킹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7,700명의 천재가 투입됐다 그랬죠. 그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중에 하나가 박진혁이라는 게 아이가 책임자인 것 같은데 나이도 어려요. 이게 국적이 북한이고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섹스는 메일이고 남성이고 2015년 12월 베트남 은행을 틀고 2017년 폴란드 은행을 틀고 2017년 10월 대만의 극동 국제은행을 틀고 2018년 멕시코 은행을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체적인 정황이 유엔 안보리 이번에 제재 보고서에 나왔죠. 거기 보면은 2018년 5월 칠레 2018년은 먼데 같지만 작년입니다. 국영은행에서 1,000만 달러를 강탈하고 도둑질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인도 코모스 은행의 핵심 인프라에 침투해가지고 보안 체계를 무너뜨린 후 1,350만 달러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인도 은행의 경우 해커들은 ATM 거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복제한 직불 카드로 인출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2016년 2월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게 뉴욕 연방은행 즉 FRB에 있던 겁니다. FRB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를 털어버렸습니다. 돈 도둑질에는 얘들이 정말로 고수입니다. 도둑질하러 칼 들고 총 들고 쳐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확 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털어봅니다. 이게 고도의 북한 같은 데는 8,1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년간 GDP가 7억 달러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8,100만 불, 1,350만 불 이것만 해도 1억이 넘네요. 1억 달러가 넘네요. 북한 GDP에 7분의 1을 들어가는 이런 애들입니다. 천재는 천재입니다. 잘 들어갑니다. 그러고 북한 해커 그룹이 아까 라자루스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팀이 다다닥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암호 조직이 있습니다. 아파트 37이라는 APT 37이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나라가 여기 한국, 일본, 베트남, 중동 지역을 털어버렸습니다. 요 영악한 것들이 중국은 안 건드려요. 중국은 안 틉니다. 시진핑이 무섭죠. 왜냐하면 국경지대에 중국 군대가 쫙 포진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안 털어요. 만만하게 한국이고 너무나 이 APT-37은 너무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만 터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북한 정찰총국 자료조사실에서는 군부대, 국방부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공격당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8년 작년 1일에서 8일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네요. 저렇게 들어갑니다.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보와 자료를 들어갑니다. 어떤 자료가 틀리는지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지금 이 정보들이 A, B, C 조가 또 있는데 A팀은 디도스 공격, 은행 전산망, 중앙일보, 사이버 테러, 소니 픽처스 이런 데를 주로 들어가고요. 또 B팀은 군 관련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군 동기생 메일을 공격하고 메일에다가 악성 스파이웨어를 심어가지고 그 애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다 빼가죠. 주한 미군 관련 공격 2009년 방송 금융 사이버 테러 B파트 철도 항공 분야 2014년 막 들어갑니다. C팀은 외교 안보 분야 공격합니다. 통일 분야도 공격하고 UN 이메일도 공격합니다. UN은 아주 만만한 표적 대상입니다. 외교 통일 분야 2014년 12월 9일 한수원 사이버 테러도 합니다. 막 정보고 돈이고 막 들어갑니다.
이름난 도적들입니다. 이 도적들이 또 북한에서 일부러 키운 천재들입니다. 국가가 이런 도적질을 키우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 해킹 도둑 집단의 지지 체계는 제일 위에 국방위원회가 있고 정찰총국이 있고 총참모부가 있고 지휘 자동화국이 있고 적공국이 있고 이렇게 도사들입니다. 이 도사들이 해킹하는 침투로는 주로 이렇고요. 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이었죠. 그러다가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위원장이 김정은이 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 해킹의 지휘는 김정은이 직접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타고난 도둑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700명의 천재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 털어먹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해커들의 앞마당입니다. 우리나라 보안이 취약하잖아요. 수시로 털립니다. 그냥 털고 싶으면 들어갑니다. 2009년에 디도스 공격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3월에 통합 농협 전산망이 망가집니다. 마비돼가지고 이때 농협에서 돈 못 찾고 난리가 났죠. 2013년 3월 방송사와 금융회사 전산망을 320 사이버 테러를 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 도면을 가져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0월 서울 메트로 서버 PC를 또 털어부릅니다. 그 다음에 2016년 8월에 국방부 이메일 또 털어가 부릅니다. 아예 대놓고 전 세계를 그러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재한다고 지랄하면 최대 압박이 지속되면 사이버 공격은 더 강화하겠다. 자기네들은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 천재가 7,700명이나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강도지 나라입니까? 이 강도고 도둑놈이지 이게 나라가 아니죠. 국가가 직접 나서서 김일성 대학 등 북한에서는 명문 대학을 손꼽히는 대학들에서 사이버 도둑질 영재를 양성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열렸죠. 싱가포르, 하노이. 이때도 해킹은 계속됐습니다. 끝내주는 애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해킹 활동을 하는 조직은 북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는 북한의 북자도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얘들을 두고 무슨 사이버 안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명분으로 유튜브, SNS, HTTPS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갈 협박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둬도 충분히 단속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면 피해자가 고발해가지고 상대를 처벌해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해가지고 아예 그런 짓을 한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가짜뉴스 그 자체를 단속하는 것은 그거는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너무 심각할 때는 단속해야죠. 바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가짜뉴스의 피해자였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경찰은 왜 그 가짜뉴스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가짜뉴스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거짓말은 괜찮고 너희들이 하는 뉴스는 진짜로도 가짜뉴스 취급하겠다는 그 비슷하게 들립니다. 청와대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다. 최순실이 남편 정윤회와 청와대에서 뒹굴었다. 정윤회가 박근혜 딸이다. 마약을 했다. 청와대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전부 생가짜입니다. 이게 매일 밤 최순실에게 청와대 서류를 전달했다.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최순실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한겨레 하의영 기자, 이런 기레기, 이런 개새끼들이 이런 기사를 쓰댑니다. 결국은 가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거 단속 안 합니까? 지금 현재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그 한겨레 신문 기자보다 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쓰면은 모든 언론이 또 받아가니까요. 다른 기레기들은 요거 잘 걸렸다고 또 받아가죠. 이렇게 해서 확산돼 나가가지고 결국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단속 안 합니까? 이거를 단속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것을 단속했을 때 가짜뉴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가짜뉴스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런 것부터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JTBC 박병현 기자 이런 새끼는 놔둡니까? 이런 거짓말을 나중에 또 거짓말이 다 밝혀졌는데도 단속했습니까 경찰? 그거부터 단속하면은 자연스럽게 가짜뉴스는 사라집니다. 태블릿 PC 관련 기타 등등 너무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단속하면은 싸그리 기자들 다 잡아놓으면은 이런 기자들 가짜뉴스를 생산했으니까 그 다음 지금 가짜뉴스가 생산될 리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단속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거는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겁니까? 촛불이 가짜에서 기반했다는 것이 이런 근거입니다. 촛불은 결국 가짜에서 기반해가지고 국민들이 속아서 촛불 들고 나온 겁니다. 일부지만 진짜 메인 세력은 노조지만 걔들도 다 한통속이고 그러면은 이런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순간에 지금 현재의 가짜뉴스는 저절로 심리적 위축을 가져서 단속되는데 그때 거는 놔두고 지금 거만 지금 나오는 일부의 가짜뉴스 저도 가짜뉴스 피해를 많이 봅니다만은 그것만 단속하겠다? 그건 아까 제가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 그랬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징역 7년 이하입니다. 그런 걸로 단속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까지 나서서 공갈을 칠 필요가 있나요? 공갈을 치려면 제대로 치려면 이런 것부터 단속해놓고 나서 공갈을 치면 다 동의해 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해킹을 하는 조직은 북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가 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는 북한의 북자도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